나의 유일한 취미는 사진 찍기다. 사진에 주로 담는 것은 우리 집안의 여러 모습들.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들은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 수채구멍밖에 안 보이는 마당 사진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찍었다. 나와 함께 사는 딸, 그리고 가끔 우리 집에 놀러오는 딸의 남자친구도 가끔 내 사진에 등장한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일을 겪었다. 내가 찍는 사진마다 이상한 점이 찍혀있는 것이다. 크게 티가 안 났기 때문에 먼지 붙었네 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는 점이었다.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였다. 카메라가 오래돼 생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카메라의 원래 주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아내다. 한때 사진작가가 되는 걸 꿈꾸었던 아내는 사진 찍기를 좋아해 휴일마다 가족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곤 했었다. 나한테 사진 잘 찍는 법을 가르쳐준 것도 아내였다. 아마 아내가 살아있다면 점이 생기는 원인을 금방 알아냈을 것이다. 나는 어느 사진 동호회의 게시판에 그 점에 대해 올렸다. 그러자 답장이 올라왔는데 카메라 렌즈나 센서에 붙은 먼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카메라점에 클리닝을 의뢰했다. 그 후 카메라점에서 찾아온 카메라로 다시 촬영을 했는데 실망스럽게도 다시 사진에 점이 나타났다. 나는 사진 찍기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식탁 위의 하얀 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까만 점이었다. 맨눈에 띈 그것은 사진에 나타났던 점과 똑같았다. 나는 노트북을 펼치고 저장된 사진들을 화면으로 불러왔다. 그러고 나서 그 벽에 다시 눈길을 던졌다. 그런데 점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 점이 빈대나 벼룩 같은 벌레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나는 한 파일에 모아둔 점이 찍힌 사진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모두 100장이 넘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점들이 빈대나 벼룩처럼 보이진 않았다. 사진에 찍힌 것은 더 컸고 더 진한 검정색이었다. 게다가 딸이나 딸의 남자친구를 찍은 사진들에도 그 점이 있었다. 점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시각적 착각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어느 날 식탁에 앉은 채 커피를 마시면서 햇살이 비치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채구멍 옆에 나뭇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멋져 보였다.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또 점이 찍힐지 모르니 관두자라는 생각도 일었다. 사진에 찍힌 점이 어느덧 작지 않은 흠결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런데 나뭇잎 옆에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바로 그 점이었다. 문득 내 눈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눈을 비벼보았다. 하지만 점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식탁 위의 유리컵을 집은 다음 쟁걸음으로 수채구멍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거꾸로 든 유리컵을 바닥에 갖다 붙였다. 마치 벌레를 잡듯 컵의 아가리로 그 점을 둘러싼 것이다. 그런데 다음 순간 무언가 반짝하더니 유리컵이 박살났다. 잠시 후 살펴보니 점은 사라지고 없었다. 내가 겪은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꿈을 꾸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그 점을 찾기 위해 집안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점은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중학교 동창들과 온라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이상한 일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그 점에서 레이저 같은 것이 발사됐다고 얘기하자 모두 코웃음을 치는 것 같았다. 개중엔 내 말을 진지하게 듣는 친구도 있었다. SF를 무척 좋아하는 그 친구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내 생각엔 초소형 UFO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초소형 추진 시스템을 갖고 있을 텐데 빛, 압력을 이용하는 나노솔라세일이나 중력을 조작하는 기술을 사용하는지 모르지. 나는 흥미를 느끼며 친구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작은 외계인이 타고 있을까? 글쎄, 지구 생물 기준으로 보면 너무 작은 생명체는 신경계를 가질 수 없어. 예를 들어 세균 같은 미생물은 뉴런이 아니라 단순한 화학 반응으로 작동하지. 하지만 외계의 생명체는 지구 생물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 이를테면 양자 얽힘이나 전자 터널링 같은 방식으로 사고할지도 몰라. 그날 이후 그 이상한 점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생업으로 하는 번역일이 밀린 탓에 한동안 점에 대해 잊고 지냈다. 그러다가 유리컵 폭발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다시 그 점을 발견하게 됐다. 소낙비가 지나가고 햇살이 막 비칠 무렵이었다. 이번에도 마당의 수채구멍 옆에서 발견되었다. 까만 점은 미동도 없이 바닥에 그대로 있었다. 나 역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선 채 그것을 주시했다. 만약 진짜 UFO라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1분쯤 지났는데도 점은 꼼짝하지 않았다.
문득 UFO가 초음파 같은 것으로 수채구멍 속을 탐색하는 상상을 했다. 수채구멍은 우리 집을 위에서 내려다볼 때 눈에 가장 잘 띄는,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배꼽 같은 존재다. 그렇지만 직경이 10cm도 안 되는 수채구멍에 주목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번에도 감쪽같이 눈앞에서 점이 사라졌다. 나는 몇 발자국 걸어간 후 점이 있던 자리를 내려다보았다. 뭔가에 홀린 기분이 들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소음이 울렸다. 둘러보니 거실 TV가 켜져 있었다. 그런데 TV를 켠 기억이 없었다. 나는 거실로 가서 TV를 껐다. 문득 내 머리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무심코 TV 위로 눈길을 돌렸는데 놀랍게도 하얀 벽에 그 점이 있었다. 하나가 아니라 2개였다. 잠시 후 어디선가 또 다른 점 1개가 날아와 벽에 앉았다. 움직임이 벌레와는 분명히 달랐다. 그 다음 또 다른 점이 날아왔다. 이어서 점들이 계속 나타났다. 나는 겁이 나서 제자리에 꼼짝 않고 선 채 그것들을 지켜보았다. 하얀 벽이 마치 전문이 벽지처럼 변하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 벽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집안의 모든 벽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점들이 내려앉고 있었다. 어느 순간 거실 한가운데에 손바닥 크기의 구멍이 나타났다. 마치 허공을 뚫어 놓은 듯한 구멍이었다. 잠시 후 모든 점이 갑자기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너무 밝아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점들은 마치 주위의 벽들을 향해 빛을 쏴대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점들은 구멍 속으로 일제히 날아들어갔다. 불과 몇 초 만에 집안의 점들을 모조리 삼킨 구멍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졌다.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나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해가 져서 주위가 어둑해지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남자친구와 집 근처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으니 나오라는 것이었다. 조금 전까지 겪은 일을 털어놓고 싶었던 나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다. 잠시 후 식당에서 딸아이 커플을 만나자마자 나는 겪은 일에 대해 쏟아냈다. 애들은 앞부분까지는 흥미있게 들었다. 그런데 허공에 구멍이 등장하는 뒷부분에 이르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빠 무슨 꿈 꿨어? 아버님, 아무래도 그건 좀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이 못 믿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맥주 몇 잔을 들이켜고 나니 나조차도 겪은 일들이 판타지 영화 속의 장면들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식당을 나와 한 잔 더 하려고 맥주와 과자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후 안으로 먼저 들어간 딸의 탄성이 들렸다. 아빠 이게 다 뭐야? 딸과 남자친구는 거실에 선 채 사방의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곧 나의 두 눈에도 무언가 들어왔다. 그것들은 비슷비슷한 작은 그림들이었다. 세상의 모든 수채구멍이 다 와 있는 것 같았다. 벽, 천장, 마루, 마당 등 집안의 모든 면이 수채구멍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다.